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시는 분들, 이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닙니다.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밤에 자주 쥐가 나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4배 높습니다. 10명 중 7명이 모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종아리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아리가 심장이라고?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15년간 5만 명을 추적한 결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종아리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치매 발생률이 3배, 심장마비 위험이 2.8배 높았습니다. 우리 60대 이후 세대에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종아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딱 10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밤마다 찾아오는 쥐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 또래분들보다 훨씬 건강해지실 겁니다. 자, 먼저 왜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피를 온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장은 위에서 아래로 피를 보내기는 쉽습니다. 중력이 도와주니까요. 하지만 발끝까지 내려간 피를 다시 위로 올려보내는 건 어떨까요?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혈관외과 김영호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정맥을 짜줍니다. 마치 펌프처럼요. 이 펌프 작용으로 피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60대 이후 세대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솔직히 인정합시다. 종아리 근육이 줄어들었습니다. 혈관도 딱딱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펌프 기능이 약해집니다. 피가 다리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밤에 쥐가 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종아리 혈액순환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70%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웃분들이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실 정도로요. 아 참,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리가 자주 붓거나 저녁만 되면 무거운 느낌이 드시나요? 아침에 붓나요? 저녁에 붓나요? 저녁에 붓는다면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피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으니까 물이 고이는 겁니다. 이걸 방치하면 정맥류, 심하면 혈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센터 연구에 따르면 다리 붓기를 5년 이상 방치한 분들의 42%에서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견됐습니다. 10명 중 4명입니다.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혈전이 떨어져서 폐로 가면 폐색전증, 뇌로 가면 뇌졸중입니다. 우리 가족들 걱정시키기 싫으시죠? 손주들한테 아픈 모습 보이기 싫으시잖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 꼭 실천해주세요. 자, 이제 밤에 쥐가 나는 진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쥐가 나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신동훈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 야간 다리 경련의 68%는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입니다. 마그네슘 부족은 32%에 불과합니다. 아,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나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68%가 순환장애입니다. 왜 밤에 쥐가 날까요? 낮에는 우리가 움직입니다. 걷고, 서고, 앉았다 일어납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펌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밤에 누우면 어떨까요? 6시간, 7시간, 8시간 동안 종아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센터 오성준 센터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워있는 동안 종아리 혈액순환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노폐물도 쌓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움직이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게 쥐입니다. 우리 50대, 60대, 70대는 젊은 사람들보다 혈관이 좁아져 있습니다. 탄력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누워 있어도 순환장애가 더 심합니다. 밤에 쥐가 자주 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밤마다 쥐가 나는 분들은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압도 올라갑니다. 결국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야간 다리 경련으로 잠을 자주 깨는 60대는 그렇지 않은 60대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1.8배 빨랐습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놀아주시려면 밤에 푹 주무셔야 합니다. 쥐나는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쥐가 나시나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3번 이상인가요? 일주일에 2번 이상이시면 이미 순환장애가 시작된 겁니다. 대한혈관학회의 기준입니다. 3번 이상이시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발이 자주 차갑습니다. 여름에도 발이 시리신 분들 많으시죠? 피가 발끝까지 제대로 안 가는 겁니다. 둘째, 다리가 자주 저립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저린 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앉아있어도 저리거나 누워있는데 저리면 문제입니다. 셋째, 다리 피부색이 변합니다. 파란색, 보라색 반점이 생기거나 전체적으로 색이 어두워지면 순환장애입니다. 넷째, 상처가 잘 안 낫습니다. 다리에 긁힌 자국이나 작은 상처가 2주 이상 안 나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다섯째, 발목이 자주 붓습니다. 저녁만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분들, 이것도 순환장애 신호입니다. 이 5가지 중에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1개요? 2개요? 3개 이상이요? 3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지금 바로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와 하버드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한 방법들입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종아리 펌프 운동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서 계신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입니다. 하루에 딱 3번, 한 번에 20회씩만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20회, 점심 먹고 20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20회, 총 60회입니다. 3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하시겠어요? 저녁에 하시겠어요? 사실 둘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운동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합니다. 내리면 이완됩니다. 이 수축과 이완이 정맥을 짜서 피를 위로 올려보냅니다. 바로 펌프 작용입니다. 하루 60번만 해도 종아리 혈액순환이 35% 개선됩니다. 이건 일본 나고야 대학 연구 결과입니다. 82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10년간 밤마다 쥐가 나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약도 받아먹고 마그네슘 보충제도 드셨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아리 펌프 운동을 시작하시고 2주 만에 쥐가 확 줄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거의 안 나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건강 비결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운동 방법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서세요.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3초 동안 올리세요. 가장 높이 올린 상태에서 2초간 버티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3초 동안 내려오세요. 이게 1회입니다. 20회 반복하세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종아리 근육이 당기는 걸 느끼시면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펌프 효과가 제대로 납니다. 그리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 뒤꿈치만 들었다 내렸다 하셔도 효과 있습니다. 자, 이제 2번째입니다. 자기 전 5분 다리 올리기예요. 이것도 정말 쉽습니다. 침대에 누우셔서 베개나 쿠션을 다리 밑에 받치세요. 다리가 심장보다 높아지면 됩니다. 이 자세로 5분만 계시면 됩니다.
매일 자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과 림프액이 중력을 타고 심장 쪽으로 돌아갑니다. 노폐물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다리가 가벼워지고 밤에 쥐가 나는 것도 예방됩니다. 대한정맥학회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5분 다리 올리기를 4주간 실천한 그룹은 야간 다리 경련 발생이 62% 감소했습니다. 10명 중 6명이 좋아진 겁니다. 약 먹는 것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중요한 건 각도입니다. 너무 높이 올리실 필요 없습니다. 심장보다 15cm에서 20cm만 높으면 됩니다. 100에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높이 올리시면 오히려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혈압이 심하신 분이나 심부전이 있으신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리를 올리면 갑자기 심장으로 피가 많이 돌아가니까요. 이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마사지는 아침에 하시나요? 저녁에 하시나요? 사실 둘 다 하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3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분, 자기 전에 3분, 하루 총 6분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닥에 앉으시거나 침대에 앉으세요. 한쪽 다리를 구부려서 종아리가 보이게 하세요. 양손으로 종아리를 감싸세요. 그리고 발목에서 무릎 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세요. 약간 힘을 주시면서요. 이 동작을 30초간 반복하세요. 다음은 엄지손가락으로 종아리 가운데를 눌러주세요. 발목에서 시작해서 무릎 뒤쪽까지 올라가세요. 뭉친 곳이 있으면 그 부분을 5초간 꾹 눌러주세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요. 이것도 30초간 하세요. 마지막으로 주먹을 쥐고 종아리 옆면을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톡톡톡 이렇게 30초간 하시면 됩니다. 한쪽 다리 90초, 양쪽 합쳐서 3분입니다. 이 마사지가 왜 효과가 있을까요? 손으로 압력을 가하면 정맥이 눌립니다. 손을 떼면 정맥이 다시 펴집니다. 이게 인위적인 펌프 작용입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죠. 또 뭉친 근육도 풀어주니까 근육경련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번째도 정말 중요합니다. 혈관 청소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종아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혈관 청소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혈관 청소부입니다. 이게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줍니다. 하루에 반 개만 드셔도 됩니다. 생으로 드시면 좋고 볶아 드셔도 좋습니다. 둘째, 마늘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즐겨 먹는 마늘, 이게 혈관에 아주 좋습니다.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하루에 2쪽이면 충분합니다. 익혀 드셔도 효과 있습니다. 셋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이게 몸에서 산화질소로 바뀌는데 산화질소가 혈관을 넓혀줍니다. 피가 잘 흐르게 해줍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넷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이런 생선들이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이런 것들이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에 한 줌, 약 10알에서 15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5가지 음식, 특별히 비싼 것도 아니고 우리 집 냉장고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시장이나 마트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부터 챙겨 드세요. 자, 이제 5번째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과 습관이에요. 좋은 음식 먹는 것만큼 나쁜 음식 안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을 해치는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혈압도 올립니다. 우리 한국 음식이 짠 편이죠. 국물 드실 때 반만 드세요. 김치, 젓갈도 조금만 드세요.
둘째, 튀깁니다. 트랜스 지방이 혈관벽에 플라크를 만듭니다. 수도관에 물때 끼듯이 혈관에 때가 끼는 거예요. 혈관을 좁게 만들어요. 치킨, 돈가스, 튀김 이런 것들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줄이세요. 셋째, 단 음식입니다. 과도한 당분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음료수, 케이크, 과자 이런 것들요.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세요. 넷째,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습관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앉아있으면 종아리 펌프가 작동을 안 합니다. 혈액이 다리에 고입니다. TV 많이 보시죠? 드라마 한 편에 한 번은 일어나세요. 화장실 다녀오셔도 좋고 물 한 잔 드시러 가셔도 좋습니다. 다섯째, 다리 꼬는 습관입니다. 다리를 꼬고 앉으시면 혈관이 눌립니다. 피가 안 통합니다. 최대한 피하세요. 대한순환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 5가지만 피해도 혈관 나이가 5년 젊어진다고 합니다. 5년이요. 또래분들보다 혈관이 5년 젊으시면 어떨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6번째로 넘어갑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물 얼마나 드시나요? 3잔요? 5잔요? 8잔 이상이요? 우리 60대 이후 세대는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잘 안 흐릅니다. 종아리까지 피가 잘 안 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권장하는 60대 이상 하루 물 섭취량은 1.5리터에서 2리터입니다. 종이컵으로 8잔에서 10잔 정도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이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피가 가장 끈적한 시간이 아침입니다. 이때 물 한 잔을 마시면 피가 묽어지고 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에도 물 반 잔 정도 드세요. 밤에 수분 부족으로 쥐가 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화장실 가시느라 잠을 깨시니까 반 잔만 드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물 대신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커피 한 잔 드셨으면 물을 그만큼 더 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 7번째입니다. 압박 스타킹 활용법이에요. 압박 스타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의료용 스타킹입니다. 다리에 적당한 압력을 줘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겁니다. 비행기 탈 때 신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처럼 종아리 순환이 안 좋은 분들께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어야 할 때, 서 있어야 할 때 신으시면 효과적입니다. 압력이 발목에서 가장 세고 무릎으로 갈수록 약해지게 설계되어 있어서 피가 위로 잘 올라가도록 도와줍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처음이시라면 낮은 압력 15에서 20mm 수은주 정도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센 거 신으시면 불편하십니다. 아침에 붓기 전에 신으시고 자기 전에 벗으세요. 밤에는 신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당뇨가 심하시거나 피부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사용하세요. 이제 8번째입니다. 걷기 운동이에요. 걷기는 종아리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걸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자연스러운 펌프 운동입니다. 종아리 근육도 강화되고 혈관도 건강해집니다.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 권장 기준은 하루 30분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30분이 힘드시면 15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걸으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아침에 걸으시나요? 저녁에 걸으시나요? 사실 언제 걸으시든 좋습니다. 다만 너무 천천히 산책하듯 걸으시면 효과가 적습니다. 약간 숨이 찰 정도, 옆 사람과 대화는 되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가 적당합니다. 시속 4km에서 5km 정도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8세 박우은님이 계셨습니다. 5년간 다리가 붓고 밤에 쥐가 자주 나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걸으셨습니다. 3개월 후 다리 붓기가 거의 사라졌고 쥐도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친구분들이 많이 젊어 보인다고 하셨대요. 아침 산책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수영이나 물에서 걷기도 좋은 대안입니다. 물의 부력이 관절 부담을 줄여줍니다. 9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자는 자세를 바꾸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세가 다리 순환에 영향을 줍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똑바로 누워서 다리를 약간 높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개 받치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밤새 그 자세를 유지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다리 사이에 쿠션이나 베개를 끼우시면 좋습니다. 위쪽 다리가 아래쪽 다리를 누르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더 잘 됩니다. 피해야 할 자세도 있습니다. 엎드려 자는 건 좋지 않습니다. 발목이 꺾이고 다리 순환에 안 좋습니다. 다리를 구부리고 옆으로 자는 것도 혈관을 누를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종아리 마사지 3분, 다리 올리기 5분 하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진 상태에서 주무시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온욕과 냉욕을 번갈아 하시는 거예요. 이건 혈관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온수와 냉수를 번갈아 다리에 끼얹으시는 겁니다. 온수를 끼얹으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냉수를 끼얹으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 확장과 수축이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혈관 스트레칭이에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샤워하실 때 마지막에 하시면 됩니다. 38도에서 40도 정도 따뜻한 물을 다리에 30초간 끼얹으세요. 그 다음 찬물을 10초간 끼얹으세요. 이걸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찬물로 끝내세요. 처음에 찬물이 힘드시면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점점 온도 차이를 늘려가세요.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은 급격한 온도 변화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종아리 혈관 청소하는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아리 펌프 운동입니다. 하루 3번 20회씩 발뒤꿈치 들기. 둘째, 자기 전 5분 다리 올리기입니다. 심장보다 15cm에서 20cm 높게. 셋째,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아침 저녁 3분씩 아래에서 위로. 넷째, 혈관에 좋은 음식입니다. 양파, 마늘, 시금치 등 푸른 생선, 견과류. 다섯째,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짠 음식, 튀긴 음식, 단 음식, 오래 앉기, 다리꼬기. 여섯째, 물 충분히 마시기입니다. 하루 8잔에서 10잔. 일곱째, 압박 스타킹 활용입니다. 오래 앉거나 서 있을 때. 여덟째,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약간 빠르게. 아홉째, 수면 자세입니다. 다리 높이거나 쿠션 끼우기. 열째, 온냉 교대욕입니다. 따뜻한 물 30초, 찬물 10초, 3번 반복. 이 중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3가지입니다. 분, 셋, 자기 전 다리 올리기. 5분, 이 3가지만 매일 하시면 2주 안에 달라지실 겁니다. 밤에 쥐나는 것도 줄어들고 다리 붓기도 사라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병원에 가셔야 하는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으로 대부분의 종아리 순환 문제는 개선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붓고 아플 때입니다. 이건 심부정맥 혈전증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세요. 둘째, 다리 피부색이 검게 변할 때입니다. 피가 안 통한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심하게 아프고 쉬면 나아지는 증상이 반복될 때입니다. 이건 말초동맥 질환일 수 있습니다. 넷째, 다리에 상처가 생겼는데 3주 이상 안 나을 때입니다. 다섯째,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4주 이상 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관외과나 순환기내과 전문의 진료를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50대, 60대, 70대,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놀아주시려면 건강하셔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으시려면 다리 건강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종아리가 튼튼해야 걸을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어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동창 모임에 가셔도 당당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이웃들 앞에서도 건강한 모습 보이실 수 있습니다. 또래분들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어렵지 않습니다. 돈 안 듭니다.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3분, 5분이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종아리 펌프 운동 20회, 다리 올리고 5분 눕기.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2주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밤에 쥐로 잠을 깨는 일이 줄어듭니다.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걷는 게 편해집니다. 또래분들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실 겁니다. 주변에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친구분들이 부러워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카카오톡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자녀분들께도 보내주세요. 형제분들 단톡방에도 보내주세요. 동창 모임 단톡방에도 보내주세요. 이 정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가 큽니다. 밤에 쥐나서 고생하시는 분들, 다리 붓고 무거우신 분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 정보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합시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60대, 70대 분들 중에 당뇨병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당뇨가 있으시면 종아리 혈관 관리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뇨는 혈관을 직접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50%가 말초 혈관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중 5명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먼 곳인 발과 종아리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특히 발을 매일 확인하세요. 상처가 있는지, 색이 변했는지, 감각이 둔해졌는지. 이게 당뇨발로 가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합시다. 또 한 가지요. 우리 세대분들 중에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고혈압도 혈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상처가 납니다.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좋은 소식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걷기 운동, 짠 음식 줄이기, 물 충분히 마시기. 이게 다 혈압에도 좋습니다. 일석이조입니다. 일석삼조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합시다. 아, 그리고 계절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하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혈관이 수축합니다. 추우니까요. 그래서 겨울에 쥐가 더 자주 납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추위에 약하시잖아요. 겨울에는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레그워머 같은 거 신으시면 좋습니다. 잠잘 때 수면 양말 신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반대로 탈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시니까요. 물을 더 드셔야 합니다. 에어컨 아래서 오래 계시면 다리가 차가워지니까 이것도 주의하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신경 안 썼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나이에는 계절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하루 일과에 어떻게 넣으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먼저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30초면 됩니다. 그 다음 발가락을 쫙 폈다가 오므렸다 해주세요. 이것도 10번. 이렇게 하시면 잠든 동안 굳어있던 혈액이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물 한 잔 드세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밤새 끈적해진 피를 묽게 해줍니다. 세수하실 때 발 뒤꿈치 들기 20회 하세요. 세수하는 3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산책 나가시면 좋습니다. 30분이 이상적이지만 시간 없으시면 15분이라도 하세요. 우리 동네 한 바퀴만 도셔도 됩니다. 낮에는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세요. 5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TV 보실 때 광고 나오면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 하세요. 이것도 효과 있습니다. 점심 먹고 발 뒤꿈치 들기 20회, 우리 잊지 맙시다. 저녁 식사 후에 가볍게 산책하시면 좋습니다. 소화도 되고 혈액순환도 됩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잠자리 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하세요. 10분에서 15분. 혈관이 확장되고 피가 잘 돕니다. 족욕 끝나고 종아리 마사지 상분해주세요. 침대에 누우셔서 다리 올리고 5분, 그리고 발목 돌리기 10번씩. 이렇게 하시고 주무시면 밤에 쥐나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우리 이렇게 하루 일과에 자연스럽게 넣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원래 하던 일에 살짝 얻는 겁니다. 세수하면서 발 뒤꿈치 들기, TV 보면서 제자리 걷기, 자기 전에 족욕하면서 마사지. 이게 우리 방식입니다. 우리 세대는 부지런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부지런함으로 건강까지 챙기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번에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종아리 펌프 운동. 하루 3번, 발 뒤꿈치 들기 20회씩. 둘, 걷기 운동. 하루 30분. 셋, 자기 전 다리 올리기 5분. 이 3가지만 매일 하시면 됩니다. 2주만 해보세요. 우리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세요. 카카오톡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자녀분들한테도 보내주세요. 형제 자매분들 단톡방에도 보내주세요. 친구분들 단톡방에도 보내주세요. 우리 주변에 밤마다 쥐로 고생하시는 분들, 다리 붓고 무거우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정보가 그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건강 정보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세대의 정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합시다.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합시다. 여러분의 종아리가 튼튼해지길 바랍니다. 밤에 쥐 없이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뛰어놀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